래키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 이 점점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가 또 크게 흔들리고 있죠.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다 내려가고 있고요. 눈에 띄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랑은 극소수인데 알루미늄 관련해서 또는 리튬 관련해서 주요 원자재, 그러니까 이 전쟁의 상대적인 수혜를 얻는 쪽, 이쪽밖에 오늘 살아남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늘도 반도체 투매가 거세게 출회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3,000당 제약이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세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총 2위까지 밀려났고요. 2차 전지주도 장 초반보다 힘이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5원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은 좀처럼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정말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정말 끝까지 걱정과 또 공포 속에 증시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종목들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시겠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진단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먼저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에 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로즈님, 이제부산맘님, 후리지아님, 서당깨님, 모찌사랑님, 토마토마토마토마토님, 그리고 이제부산맘님, ABC 가나님 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에마 식빵님도 눈에 띄고 있네요. 네. 우선님, 아보카도님도 오셨는데 와, 오늘 진짜 시장의 충격이 큽니다. 사실 그 한 달 내내 조금씩 내려오긴 했지만 한 번 내리면 한 번 오르고 이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급락해서 저는 오늘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들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내려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씩 낙폭 만회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죠. 걱정이 큽니다. 이게 환율도 너무나 치솟는 모습, 거기에 지금 추경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중동 전쟁 여파 3월 지나고 4월에도 또 우리 증시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보카도님, 계좌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라고 남기셨고요. 네, 제가 오늘도 머리를 약간 내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장도 내리고 저 앞머리도 내리고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는군요. 네. 자, 그리고 우주님, 창호수진님, 흐린 날씨 속의 주식입니다 하셨는데 리안님은 또 봄꽃이 만발했다는 이야기 해주셨죠. 우리 증시 어제부터 사실 봄꽃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꽃이 이렇게 만개하는 것처럼 우리 수익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요. 이거 이틀째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걱정과 공포가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데요. 이제 부산맘님, 4월에는 부디 좋아졌으면 오늘 3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 이렇게 투매를 마무리 짓고 4월부터는 다시 한번 화창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코스피가 다시 낙폭을 키웁니다. 5,100선 지금 위태롭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장중 저점을 새로 경신했습니다. 1,068포인트까지 기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부터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좀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아마 이틀 연속 이렇게 시장이 내려가다 보니까 종목 요청 안 할래 이러시는 분들 좀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럴 때 잘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전략 점검 수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야마님이 4월은 잔인한 달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네. 지금 또 제작진이 이번에 또 뉴스를 하나 전해줬습니다. 그래요? 네, 중동발 충격 속에서 26조 2천억 원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 때문인지 환율은 또 1,535원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 오늘도 코스피에서 3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의 투매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매일같이 조단위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 하루에 1조 원 이렇게만 팔아도 오늘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파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 단위로 파는 건 당연해졌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담이 정말 엄청나죠. 이렇게 또 고환율 속에서도 수혜주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알루미늄과 리튬 관련주들도 급등세 나타내네요. 네. 자, 그리고 꽃길님의 오르비텍 원전주 진단 요청 왔고요. 네. 그리고 정우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로즈님, 4월에는요, 제발 주식시장이 피어나는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아마 이 주식 투자하시는 그 전체 투자자 분들이 3월 증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3월이 마무리되는 오늘, 이 고통은 오늘로서 다 털어내고 4월에는 제발 위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현의 계절님, 아유, 어쩌겠어요. 그래도 대응은 해야죠. 라고 하면서 종목 예. 진단 남겨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이런 시장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유튜브 김미양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자, HK 이노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5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제법 맞습니다. 30% 비중이시거든요. 일단 오늘장 시장 대비해서는 잘 견뎌주고 있는 HK 이노엔이죠. 5만 원을 약간 이탈해 있는 모습인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언뜻 보면 오래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HK 이노엔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K 이노엔입니다. 비중도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시장 생각하면 종목 선정을 잘 하신 거죠. 자, 지금 이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우리 3월달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요게 지수 차트인데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반등 나왔다가 지금 또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코스닥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죠.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전저점까지 조금 이탈시키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나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실적입니다. 자, 주식 투자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이 실적 부분들을 잘 챙겨봐야 되는 게 이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실적도 물론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그 실적 절대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싼 주식이에요. 작년에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겼습니다. 1,100억 정도, 1,109억이 나왔네요. 그리고 매출액도 작년에 처음으로 1조를 돌파를 했어요. 자,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매출액 영업이익 공이 10% 정도 이상은 성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이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K캡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국산 신약 30호로 이미 국내에선 허가가 난 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쓰고 있는 약이에요, 이미. 자, 요걸 갖고 작년에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FDA에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승인 신청을 해서 세벨라가 승인 신청을 한 거죠. 미국 협력사입니다. 세벨라는 이 HK이노엔의 협력사인데, 자, 그쪽에서 FDA 승인 신청을 냈으니까 이게 승인 신청하고 패스트트랙도 있지만 패스트트랙까지는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1년 정도 걸릴 텐데.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그때는 이 K캡이 미국에서도 승인을 받을 겁니다. 승인이 안 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처음 나온 약이라면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지금 실제로 쓰고 판매하고 있는 약이니까 안 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HK이노엔은 갖고 있는 그런 재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렇진 않습니다만 우리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 굉장히 핫했잖아요.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 그 임상 3상에 대해서 환자 모집은 끝났습니다.
환자 모집은 끝났고 지금 2028년을 허가권을 목표로 지금 삼상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자, 뭐 요거는 일단 계획은 2028년인데 전에 정부에서 작년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임상 3상 뭐 요런 것들은 서류나 뭐 요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시켜 갖고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계획대로라고 하더라도 2028년이에요. 벌써 2026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국의 FDA 관련되는 그런 재료가 있고 후년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주가가 싸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올해 1,26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조 4천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도 실적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회사들도 1조 4천억 시총 넘는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이 HK인후에는 이미 국산 신약 30호로 허가가 난 약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게 실적에도 보탬이 되면서 또 향후에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지금 뭐 코스피 시장 보니까 이달 들어서 3월 들어서 한 20% 정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종목별로는 3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니까 이게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그냥 버틸 수 있어요. 버티면 또 시장은 또 이 시간이 좀 지나면 정상화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 HK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좀 보유를 해보시고 저라면요. 것 같아요. FDA의 승인 날 때,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가 되겠죠. 아마 그때쯤 되면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높은 주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K인후엔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해보시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HK인후엔 보니까 확실히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인기가 좀 있죠? 미미정님. 네. 참 거북이 같은 인후엔이라고 좀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홍콩 가자 인후엔 하셨는데 제발 시원시원하게 한 번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HK인후엔 홍콩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미안해요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겨주셨고요. 네. 좌우당간 이종목님 창행 머리 세워요. 제가 제가, 오늘 상호 앵커님 만나자마자 네. 머리 왜 내렸냐고. 그 아침에 제가 오늘 부동산 방송이 있어서 좀 일찍 나왔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래 오늘 낙폭이 아침에 세도 당연히 후반으로 가면 말아 올리겠지 하고 안심하고 그냥 내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랭킹쇼 하기 전에는 네. 올려주세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노우병주님 벚꽃 구경 갈 계획 중인 수지 앵커라고요. 자, 그리고 네오셈 종목 진단 들어왔고 하이브 얘기 자주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카야마님이 3월에 주식시장 시총이 800조 빠졌다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엄청나게 이번에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 역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최저치까지 전쟁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코스피인데요. 네. 좀 낙폭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도 5,100선 깨고 자꾸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와, 이 코스피가 지금 보니까 2월 27일 고점에 6,347포인트였거든요. 네. 고점 대비해서 20%가 밀려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죠. 코스피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건 참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어서 다음 네. 종목 가볼게요. 좋습니다. 실현의 계절님이 남겨주셨죠. 어쩌겠어요. 그래도 대응은 해야죠. 라면서 해성 DS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 48,300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며칠째 하락 중인데 지금 손절은 의미 없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도체 기판에서 로봇까지 모멘텀이 풍부한 해성 DS도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하는 게 나을지 이재필 전문가님, 해성 DS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이 해성 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저라면,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시장 때문에 흔들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 트럼프의 말 한마디, 요런 것들 때문에 요런 것들로 얼마든지 안 좋은 방향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뒤집힐 수도 있고 또 좋은 방향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뒤집힐 수도 있는 게 지금 시장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중동 쪽, 이란 쪽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지금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결론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점쟁이들이죠. 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후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 이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만 길고 크게 본다라면 트럼프 경우도 지금 이 전쟁을 마냥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조금 지나고 나면 다 회복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해성 DS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좀 보유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요게 반도체 리드 플레인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지금 작년도 실적들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들이 다 마찬가지죠. 작년에 좀 바닥을 찍었어요. 2025년이 바닥을 찍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이거 해성 DS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영업이익 한 450억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되는 게 한 1,000억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8,000억. 그렇다면 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이 해성 DS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쪽이 많거든요. 차량용 반도체가 매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용 반도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자율주행. 자율주행 같은 거, 요런 것도 피지컬 AI, 요런 쪽으로 구분을 요렇게 할 수 있죠. 자, 자율주행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레벨 3까지 나왔는데요. 레벨 4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의 관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 기술도, 자율주행 기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성 DS 쪽에서 하고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이 많이 크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요거는 조금 긴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짧은 관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이 자리는 좀 지켜줘야 돼요. 여기가 46,350원이 전저점 찍은 게 46,350원이네요. 자, 이 가격대는 좀 지켜줘야 되고, 이 가격을 리탈하게 되면 4만 원 근처까지도 좀 밀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부분이시면 말씀드린 가격대, 지켜줘야 될 가격대, 그거 좀 참고하시고, 요게 이탈했을 경우에는 4만 원 근처 정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저라면요, 조금 이런 리스크 부분들,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트럼프로 인한 이런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갈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떠오르는 종목들이 반도체 투톱 그 관련된 종목들이죠.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삼성전자 3.8% 내리면서 17만 전자 이탈이 나오고 있죠. 16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선주는 낙폭이 더 큽니다. 현재는 거의 5% 밀리면서 11만 5,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거의 6%, 그쪽도 급락이죠. 82만 2천 원으로 80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SK그룹의 중간지주 하이닉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여기도 급락입니다. 7% 넘게 주가 크게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47만 3천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동 전쟁의 여파, 오히려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운주죠. 흥하해운이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15%가량 올리면서 주가는 3,515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가지 종목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SK 스퀘어 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K 스퀘어 오늘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SK 스퀘어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자, 이 SK스퀘어는 몇 년 전에 SK텔레콤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나온 기업이죠. 뭐 SK하이닉스라든가 SK그룹의 주요 기업들 거의 자회사로 좀 거느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SK스퀘어는 하이닉스의 지분을 2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이 SK스퀘어의 주가 흐름이다. 요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뭐 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또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SK스퀘어도 급락을 한 모습인데요. 위에서 보면 꽤 많이 빠졌습니다. 68만 원까지 갔었네요. 자, 한 20만 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니까 낙폭은 상당히 좀 큰데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죠.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그만큼 사연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이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매도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이 이 사연이 큰 그런 자리인데 보통 보면요. 이런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전저점 근처인데 또 한참 여기서 횡보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뭐 그렇다면 지금 이쪽하고 주가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더 하락할 수도 있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쯤 자리 여기 옆으로 한참 횡보했던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구글에서 요번에 새로 개발한 그 메모리를 6분의 1만 쓰고 그다음에 속도는 8배로 높일 수 있다. 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낙폭이 컸는데요. 요런 부분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조용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그때 컴퓨터가 한 대 2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때가 93년도였는데 뭐 돈 가치로 따지면 지금 250만 원하고 그때 250만 원은 천지 차이예요. 자, 근데 그 컴퓨터가 효율이 좋아지면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전체 이 컴퓨터 시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디램도 마찬가지 사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면요. 그동안 없던 그런 부분들도 또 수요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도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좀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또 추가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SK스퀘어 같은 종목도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스퀘어 살펴드렸습니다. 확실히 SK 스퀘어뿐만이 아니죠. 요즘엔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SK 스퀘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서는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예. 하야마 식빵님 또 터보컨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보컨트 악재가 지속이 되고 있는 반도체주 마이크론이 또 간밤에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10%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향이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긍정뷰님께서 시장에 대한 이 걱정. 네. 작년 4월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61선 이탈도 확정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전해주십니다. 궁예님, 형 머리 갑자기 왜 그래? 제가 오늘 정돈을 더 하고 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행투가이드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요. 행투님 오셨네요. KRX로 장례식장 가는 창호 삼촌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우픈 농담이 됩니다. 네. 이게 참 장중에 오후장에는 그래도 좀
들어 올려주길 그렇게 바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올라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좀 시장의 지수의 흐름 속에서 읽히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삼천당제약은 계속해서 코스닥 1위 자리를 놓고 오가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인생찬가님이 현대글로비스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 25만 400원에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게 정답일까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해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해운주는 잘 가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류 관련해서 왜 안 움직일까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현대글로비스는 왜 이럴까요? 자, 이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들을 차지하는 게 현대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그룹의 물류를 거의 이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동차 쪽 이런 쪽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도 참 지금 저 종목 진단을 하는데 안 빠진 종목이 없어요. 안 빠진 종목이 없고 다들 엄청나게 많이 좀 하락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시장을 오래 좀 겪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곧 죽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느 한순간에 보면요. 또 야, 이거 굉장히 기분 좋구나. 또 좀 있다 보면 또 죽을 것 같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때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말 어렵고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시간 어느 정도만 지나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대부분의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할 거예요. 일부 특징적인 섹터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섹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런 쪽이나 지금 오늘 알미늄 요런 쪽들 요런 쪽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글로비스는 직접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현대자동차 그쪽 매출이 대부분이라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이제 2028년도에는 2만 대, 4만 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2만 대라는 전망도 있고 4만 대라는 전망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생산 속도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들에 대한 물류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큰 관점에서 보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들고 있는 게 능사일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니까 자, 요거를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보시다가요. 종가 기준으로 여기 122평선입니다. 20만 4천 원 정도에 20만 5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20만 4천 964원이니까 자, 이 가격을 이탈 안 한다라면 여기는 122평선은 일단 지지력을 보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지지를 받은 적이 있죠. 60선 깼다가 120선에서 작년 11월 달에도 지지를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다 지금도 이 122평선 근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거를 자르는 거, 손절하는 거, 이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건 의미 없는 건데 여기 종가 기준으로 오늘 이 122평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요거만 안 깨면 돼요. 요거만 안 깨고 오늘 요 위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또 이 122평선 이걸 이탈하고 시작하면 요게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닌데요. 한 18만 원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거 이탈하면 그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그 정도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물어보신 뉘앙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래쪽도 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자, 조금 긴 관점이라면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멀리 보면서 대응을 한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현대글로비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예. 지금 또 화이트 캡터님은 D&D 파마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있었네요. 라면서 진단문이 네.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참 하락할 명분만 있으면 네. 마구마구 떨어뜨리죠. 급등을 쭉 시켰다가 한 번에 폭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조금씩 떨어졌던 종목이라면 많이 떨어지는 날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폭락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웬만한 종목들은 견디기 어려운 시장의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다쪼안님, 네. 국장은 코스피 경우겠죠. 5천 지지하는 거 보고들 사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맘님은 4월엔 배당이 있어요. 우리 네. 힘내요. 라면서 또 남겨주셨어요. 4월에는 좀 이제 우리가 연말에 네. 랠리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3월의 공포, 이렇게 오늘로서 진짜 제발, 조금 더 괴로워도 괜찮으니 오늘로 다 털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볼게요. 네. 오늘 반도체 장비주도 또 낙폭이 깊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오셈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 매수가 15,390원에 비중 12%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오셈도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고점 21,300원 선에서 15,000원 선까지 무너졌거든요. 네오셈도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장비주, 한미반도체는 비교적 견조하거든요. 네오셈은 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게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들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또 지성군 일 안에 들어가서 난리치면 또 추가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또 트럼프가 협상 잘 돼가고 있고 이란 쪽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만약이라도 나와준다라면 이 두 개 다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둘 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시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점쟁이밖에 안 돼요. 점쟁이밖에 안 되고. 자, 우리는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투자를 하다 보면 인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냉정해야 될 때도 많은데, 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이 조금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 지금 위에서 뭐 21,000원에서 좀 많이, 지금 14,000원대니까 15,000원 정도니까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요. 자, 요거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갭이 떠 있죠. 갭. 자, 이 갭이 떠 있는 갭은 메꿔진다라는 게 갭 이론의 기본이에요. 갭은 언제 메꿀지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메꾼다. 이게 갭 이론의 기본인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돌파 갭, 뭐 그다음에 계속 갭, 그다음에 뭐 하락 저거 반전 갭, 이렇게 여러 개가 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여기서 적용해야 될 거는 갭은 메꿔진다라는 거. 그 부분은 여기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갭이 메꿔지는 자리면 그쵸? 12,000원대 후반 정도 그쯤이 됩니다. 여기 고가가 12,690원이니까 좀 13,000원 아래 구간 정도, 이 정도까지도 일단은 열어놔야 돼요. 물론 뭐 그 전에 뭐 어떤 다른 쪽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 정도까지도 좀 열어놔야 됩니다. 자, 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5,39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비싸게 매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까지 만약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네오센 같은 경우는 좀 위쪽으로 되돌려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거 이상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이 막 좋아야 뭐 CXL도 막 반영되면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움직일 텐데 뭐 반도체 쪽 지금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은 모습이니까 뭐 CXL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긴 어렵겠죠. 네오셈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다면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자, 뭐 매수하신 가격대 15,390원 정도는요.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그냥 들고 계신다라면 좀 더 높은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뭐 움직이면요. 한 1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셈도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 나왔을 때 바로 파시기보다는 일단 보유하고 손실 좀 줄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패닉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대응 전략 잘 탐구해 보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네. 박조아님, 어차피 지상군 투입할 거라고 보신대요. 아마 지상군 투입되는 시점이 최악이지 않을까. 항상 근데 그렇죠? 이렇게 최악이더라도 뭔가가 피크 찍는 게 주가 반등, 지수 반등의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월 8일에서 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셨는데 물론 본인의 생각이신 네. 거죠. 그런데 4월 8일에서 9일, 4월 초라서 먼 기간이 아니지만 3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괴로웠는데 또 당분간 괴로울 거 생각하면 벌써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점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코스피의 하단도 어디까지 갈지 5천선을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가기 전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반응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투가이드님, 연륜에서 나오는 고수 같은 멘트 아니에요. 그리고 행투님 위에 써주신 거 보니까 네. 재작년부터 여행 가기 전에 항상 생각하던 게 환율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환율 좀 내려가면 사야지 했는데 돌아보면 그때가 항상 제일 쌌다고 그렇죠. 하시네요. 저도 여행을 갈 때마다 환율이 네. 한 1,400원 언저리여서 항상 비쌌다 이랬는데 또 갈 때 되면 또 네.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1,400원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1,500원이 이제 좀 놀라운 거지 1,400원은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네. 사실 예전 재작년에 했을 때 돌아보면 1,400원대 사실 이미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이 걱정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HA님의 종목이거든요. 앱클론 좀 보겠습니다. 네. 앱클론 매수 가격은 64,800원이고요. 30% 비중입니다. 이거 사신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요. 이틀간 20%가 넘게 떨어지네요. 전망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앱클론이 3월 16일에 고점이었거든요. 네. 이걸 얼마 전입니다. 오호. 그때 95,800원이었던 게 벌써 고점 대비 40%가 빠졌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물론 앱클론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달 들어서 30% 안팎으로 많이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앱클론이 단기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도 많이 있죠. 4월 달에도, 있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있고 쭉 있어서, 그런, 시장에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요. 앱클론 같은 종목들은 제 기준에서는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매매 대상이 아닌데 왜냐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그런 경우 주식 좀 투자 좀 이렇게 오래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으실 겁니다.
어떤 매출이 안 나오는 때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매출이 안 나오는데 기대감이 이렇게 큰 기업들, 물론 뭐 그중에 뭐 상당수들은 좀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본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 에클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이 47억 정도였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좋은 얘기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약 같은 것들 요런 종군당하고도 같이 개발 착수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중항체 쪽 요런 쪽에서도 기대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마음 놓고 투자하기에는 저는요, 차라리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저 HK이노엔 같은 종목들, 지금 이 에클론의 시가총액이 1조 1,500억 정도 됩니다. 1조 1,500억 정도 되는데, 이 HK이노엔의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자, HK이노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도, 저 1조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1조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1조 4천억 정도 되네요.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뭐 더 아니면 뭐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뭐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도에 언제 걸려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는 에클론 같은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 62평선 자체를 이탈했고 지금 거래량도 지금 상당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 자리 한 52,000원 정도 자리, 그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래로도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쯤에서는 전저점이 있고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뭐 하락하더라도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니 60선 같은 경우는 크게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요게 돌파가 되면 20선이 그냥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자, 뭐 좀 빠졌다가 반등 나오게 되면 한 이쯤에서 만나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자리가 한 6만 원대 중반 정도 그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저라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할 것 같고 6만 원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보다 좀 위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그 정도에서는 끊고 저라면 좀 안전한 종목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클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단기 급락 나온 종목들이 뭐 한둘이 아니네요. 이 내용들 같이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전반부를 빛내주신 우리 이재필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랭킹쇼 1부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3%대 급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네요. 그 낙폭을 좀 줄여주는 시도들이 약간씩 보이긴 하는데 조금 줄이려라 하다 보면 다시 또 내려오고 굉장히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입니다. 네. 오장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거 긴장 많이 되네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 걱정을 또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카야만님, 수지 앵커 배고프고 피곤하다고 이 내용을 어떻게 어디서 아셨죠? 들으신 건가요? 혹시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나요? 예. 그리고 좌우당간 이종목님, 이거 오타를 일부러 내신 건지 이재필 전문가님이 아니라 아재필 전문가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소킹님, 창원커님 네. 보고 싶었어요. 아유, 네, 인사 남기셨습니다. 소키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형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목들을 봐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종목 진단 요청을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에 바로 올려주셔도 괜찮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또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종목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종목 진단이 조금 뜸합니다. 아무래도 맞아요.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을 짜기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게요. 권병태님 필에너지 이 진단 문의 주셨고요. 네. 말달리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염란님도 지금 인사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좌우단가님 5타가 아니라 6탓이라는 이야기. 이 참 썰렁한 시장 속에서 소중한 한마디 보탬이 되는군요. 네, 소월량님 네. 또 하이브에 대해서 문의 주셨고요.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은요. 라일락님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의 매수 단가는 68,000원이고요. 10%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만의 문제는 아니죠. 최근에 웬만한 종목들은 이렇게 다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8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전쟁 이슈 터지고 나서 주가 회복이 전혀 안 되네요. 한번 그러면 다시 이슈가 끝나고 나면 회복될 수 있을 종목인지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주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조정이 또 이제 깊어지는 그런 와중에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올해부터 해서 여러 이제 신규 바이오시밀러들이 매출이 또 이제 생겨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레미시마 같은 이런 이제 또 악템나 이런 쪽들,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이제 스텔라라다 프롤리아 이런 쪽들의 새로 이제 또 이 바이오시밀러들이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미국 시장에 신약으로 출시된 진펜트라가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올해 이 단일 품목으로만 또 매출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새로운 이 바이오 시밀러들과 그다음에 이 진페트라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 이러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은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이 개별주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쪽들은 주도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혹은 이제 이 완전하게 좀 수급이 쏠리는 이 개별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에서 수급을 받아줬다라고 한다면 또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에 따라서 또 이제 흥하해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혹은 이제 이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 따라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새로운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과 그다음에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이 미국 안착,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명확하게 실적 상승이 눈에 띄는 부분까지는 와줘야 결국에는 또 상승으로 방향성을 틀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약 55,000원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5만 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바닥을 잡아주는 노력을 해줄 수 있는 위치거든요. 워낙에 이 구간에 또 지지라인이 확고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요 구간을 지켜주든 아니면 5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이 나오고서 반등이 나오든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향후에 반등이 나오면은 6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지금은 따로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이탈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매수를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현재 6만 원 구간에 이제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까지는 그렇게 큰 매물대가 딱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실적 기대감으로 방향성을 틀어주고 1차적으로 6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대응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 결국 전쟁 종식 시에는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또 제약바이오보다는 기술주 쪽이 조금 더 이 순번이 빠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를 때 대응하는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본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아임리얼님이 셀트리온 제약이랑 하이브랑 유사한 네. 차트 흐름이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렇죠. 그 급락이 나오고 네. 아직 회복이 되질 않고 있는 그 모습이 똑같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이브에 대한 문의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환님도 네.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갑작스럽게 급락 나온 종목들 그 중에서도 경우의 수가 좀 나뉘어요. 급락이 팍 나왔다가 갑자기 그대로 메워내는, 예를 들면 펄어비스. 펄어비스. 그렇죠. 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급락이 뚝 나왔는데 전혀 회복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계속 진단 요청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이 네. 이제는 엄청나게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또 하이브는 BTS 신곡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탑100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쵸. 메인이잖아요. 근데 왜 주가는 못 오르는 걸까요? 참 그래서 주식시장 대응하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게 이런 데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장님 오셨고요. 네. 아임리얼님, 오늘 일찍 오셨었네요. 제가 네. 미처 못 봤던 모양입니다. 자, 파라푸스 하셨는데 어떤 종목을 매도하신 건지. 펄어비스. 펄어비스를 파라푸스로. 네. 근데 펄어비스 최근 주가 흐름은 팔면 안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별사탕 올리버님, 에임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탁구공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위버입니다. 통신장비 회사죠? 네. 매수 가격은 7,270원이고요. 이거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5% 비중인 거 보니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장비 웬만한 회사들이 단기간에 다 급등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코위버 얼마 전에 급등하고 고점 찍고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걱정이 굉장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코위버입니다. 급등해서 따라가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또 쭉 내려갑니다. 금방 또 물려버리셨거든요. 이대로 꺾여 내려가는 건지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 코위버는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또 이제 아쉬운 매매가 되겠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러한 그림 때문에 약간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정말 좀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양쪽에 대한,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통신 장비 쪽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이번에 이제 이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이 미래 산업들로 인해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 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빅사이클이 또 도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기업이 튼튼한 편이에요. 부채도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유보율 자체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기업이라서 앞으로 돈을 벌어들이면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양자 암호 기술이 적용된 뭐 장비 개발도 끝내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해외 쪽에 대한 또 이제 이 통신 장비에 대한 뭐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 완전하게 대장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통신 장비가 가니까 그냥 따라간 수준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통신 장비 쪽이 이 AI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또 이제 빅사이클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로 같은 종목들은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와서 정지가 돼버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통신장비 기업들, 뭐 RFHR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와이어블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이 5G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호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통신 장비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니까 같이 테마주로서 움직인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즉, 테마주로서의 움직임만 보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으로만 접근이 됐어야 되는 종목이었다. 라는 것이고, 무언가 구간을 이탈을 하거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진행이 되면은 빠르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권이 나왔었는데 정리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아쉬운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요 21선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21선 구간을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은 이제 매물 구간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6,000원 구간에 현재 지지 라인이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보게 되면은 약 6,000원 후반대에 2차 지지 구간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면 6,000원 중후반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해버리면은 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이 구간까지 하락이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이 나올 때 6,000원 구간이 또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6,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6,6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5G 쪽에서 대장이 아니었을 뿐더러 지금 고가 부근에서 완전하게 테마주가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에 정리가 안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생기시더라도 만회하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 같거든요. 더구나 지금 통신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또 다 같이 쉬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뭐 기가레인 같은 이러한 종목들 매우 일부 종목만 상승이 나오고 대부분은 다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신장비 쪽은 한 사이클이 이미 다 돌았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이클이 돌아버리면 또 재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와중에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시점에 접근을 해서 대응이 안 된 거니까 수익 만회 전략으로만 일단은 접근을 해서 최대한 빠져나오는 것에 집중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해 보인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증시 기상도입니다. 흔들리는 우리 증시의 모습처럼 섹터별 전망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물론 상향 리포트가 조금 더 많습니다만 여기에 하향 리포트가 1개에서 2개씩 골고루 좀 끼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하향만 리포트 한 종목이 나와 있죠. 유일하게 그중에서 돋보이는 건 바로 이 IT입니다. IT에서는 상향 리포트만 7개 아주 맑은 화창한 날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 특징주 3가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죠. KB증권의 분석인데요. 최근에 원전주로서 굉장히 부각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전주로서 완전한 포지셔닝을 했다는 점.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 급등을 했지만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은 실질적인 추가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요. 목표 주가는 좀 크게 올렸습니다. 종전에 9,000원부터 2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T팜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상상인증권의 분석입니다. 글로벌 올리고신약 CDMO 3위 업체라는 점 강조를 했고요. 올해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주 잔고가 급증한다는 점에 주목을 했죠. 목표 주가를 아주 크게 끌어올리는데요. 종전에 13만 원대부터 2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주, 통신장비주인 RFHIC입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통신장비주죠. 하나증권의 분석입니다.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로 높은 이익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점, 올해와 내년까지도 이익 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특히 내년도 27년에는 주력 제품의 쇼티지, 공급 부족의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표 주가도 크게 올릴 수밖에 없죠. 종전에 1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종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ST팜을 알아보죠. 자, 상상인증권의 분석, 목표가를 아주 크게 올리는 분석이 나왔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는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ST팜의 경우에는 신고가 경신 조만간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뭐 섣불리 접근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박스권 구간에서 결국에는 또 이제 최근에 고점 찍고서 약간의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뭐 내용 자체는 너무나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서 이 방열 공장이 본격적으로 또 풀 가동되거든요. 작년 말에 완공이 됐고, 그러면서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커질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ST팜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굳혀가는 기업인데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바티스의 뭐 렉비오 같은 이런 대형 약물들에 이제 또 이 원료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 또 이제 ST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ST팜이 또 이제 비만 치료제하고 고혈압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임상 결과가 도출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또 이제 글로벌 빅파마향으로 공급 계약이 터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로열티 수익이 올해부터 잡히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또 대폭 크게 뛰어 올라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CDMO 쪽은 최근에 또 이제 수혜가 되는 쪽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또 이제 시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ST팜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뭐 역시나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결국에는 주목받는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이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 주목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ST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이제 3,000당 제약이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제약바이오 쪽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조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전쟁 반사 수혜주들과 그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 쪽 그리고 이제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주 요 정도만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긍정적이나 지금 시장의 환경 자체가 접근할 만한 타이밍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차분하게 노려보는 쪽으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팜에 대한 의견, 투자 의견을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오늘 종목별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 기상도 할 때 또 잠깐 벚꽃이 지나갔잖아요. 네.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깜짝아. 아니 그 예고를 하고 좀 주시죠. 깜짝 놀랐네요. 이 벚꽃이 근데 저렇게 저 정도로 핑크색이었는지 몰랐어요. 원래 핑크색인데요? 근데 보통은 약간 연한 핑크 아니에요? 아하. 네, 뭐라고요? 사쿠라. 알겠습니다. 사쿠라라고요? 네, 탈모 앵커님 예. 또 이렇게 벚꽃 구경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마음껏 즐기시죠. 할 건데요? 아, 네. 혼자라도 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벚꽃 보시면서 기분 네. 좀 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참 이 시간이 굉장히 심란해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네. 잠깐이라도 좋은 거 보시면서 기분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고식님 모셨군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세히 오늘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네.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루코에 대해서 온천동 김미자님이 문의 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5,200원이시거든요. 5,200원이요? 네,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는데 오랜 기간 또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중동의 주요 알루미늄 생산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알루미늄 값도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알루코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알루코가 상승이 나온 부분은 뭐 순전하게 이제 또 중동 전쟁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동 내 대규모 알루미늄 생산 시설이 피격이 됐다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또 우려감이 생겼고 그러면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이 굉장히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알루코가 대장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이 알루미늄 쪽에서는 조일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선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이어서 알루코 정도가 지금 한 4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알루코는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좋아졌다, 질적으로 좋아졌다가 아니라 지금 결국에는 전쟁 때문에 그냥 전쟁 반사 수혜주로 완전하게 테마용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냥 테마적으로 이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루코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전쟁 더 확산되고 알루미늄 공급망이 우려감이 생기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더 치솟아 오르면은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지금 알루코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추가 매수할 만한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은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SK온과 포드가 합작법인을 짓기로 했었는데 요게 이제 또 무산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루코가 사실 굉장히 수혜를 받는 기업이었는데 이 부분이 무산되면서 이제 또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또 약간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 알루코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최근에 공시 내용을 보니까 채무보증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루코가 현금 흐름이 그렇게 또 이제 유의미하게 좋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길게 봤을 때 오늘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전쟁 반사 수혜주로서 테마주로서 움직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윗꼬리를 구리는 구간이 보게 되면 또 굉장히 강력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이 추가적으로 또 확산이 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알루미늄 쪽들이 완전하게 시장 주도주로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루미늄 섹터 내에서도 지금 조일 알루미늄이나 남선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이 현재 1등, 2등, 3등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알루코는 4등 정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우선순위도 어느 정도는 뒤로 좀 밀려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떠한 추가 매수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지켜보는 것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알루미늄 쪽들이 정말로 이제 이 시장에서 완전하게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알루미늄 쪽에 대한 또 이제 이 주도주 매력도가 커지면 그러면 더 갈 수는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알루코는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확실하게 또 이제 실적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 이제 또 트레이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쪽을 보시던지, 이러한 쪽들이 조금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혹은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매수 단가를 보니까 아마도 2023년 그 정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낙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손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까지 체크를 네. 해봤습니다. 지금 또 벚꽃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저기 벚꽃 명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지안 님이 네. 벚꽃은 경주 보문단지 너무가 좋대요. 오. 김유신 장군묘 길 거기는 요즘 차는 밀려서 못 간다 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와, 진짜 그 정도인가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참 진짜 같이 갈 사람만 있으면 전국 방방곡곡 다를 텐데 그게 정말 잘 안 되네요. 혼자서도 네. 잘 살아야지 좋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다음 종목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화장품주 가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들 또 이번에는 수출주, 강달러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섹터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볼 종목은 VT입니다. 이클립스 소다님의 매수가 22,0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작년 10월에 구매하고 최근에 약간 더 샀는데 너무 죽은 주식이라서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VT 주가 보면요. 와, 너무 많이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밀려났습니다. 또 성장 때는 되게 관심이 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잘 갈 때는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렇죠. VT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VT는 알고 계시겠지만 리들샷이 워낙에 이제 핫했었잖아요. 리들샷이 그야말로 이제 이 VT 매출의 기둥이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Q10, 그다음에 라쿠텐 이런 데서 워낙에 이제 또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감이 생겨났던 거죠. 그러니까 리들샷에 대해서는 이제 살 사람은 다 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이 데이터가 쌓여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리들샷의 독주 체제가 일본 내에서 그만큼 이제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처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미국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또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케팅 비용은 이만큼 올라오는데 막상 또 수익성을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 시장의 기대치를 또 이제 상회할 만한 숫자가 안 나온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하회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서는 무언가 끝물인 것 같고 미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들샷이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안전하게 좀 자리를 잡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떨어진 거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리들샷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지금 뭐 계속해서 이 리들샷의 핵심 올려인 이 시카 리들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워낙에 이 VT가 독점을 거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 체계가 유지가 되면서 캐시카우 역할은 확실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 VT 같은 화장품 기업들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본 1위를 확실하게 수성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미국 쪽 이 글로벌 매출이 추가적으로 이제 완전하게 좀 올라와주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아마존의 오프라인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온라인 쪽에서 대량 판매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VT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반등은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되는 점은 최근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VT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VT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요. VT 같은 경우에도 증명을 해야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사실 할 타이밍이었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증명하고 무언가 화장품 쪽에서 업황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때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타이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정도만 해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V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바닥 잡아주려는 시도는 해주고 있으니까 14,000원 구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바닥이 열려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 이 구간 지켜주게 되면 그래도 충분히 향후에 대응할 만한 구간은 나올 것 같아요. 1차 17,000원, 2차 2만원 정도로 두고 향후에 VT가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을 어느 정도 증명을 대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랭킹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경구용 당뇨 비만 치료제 미국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 체결 소식을 밝혔던 삼천당 제약이 오늘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한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리센스 메디컬은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3배 가까운 달성을 나타냈고요. 우리 기술도 현재 5%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TMC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이뤄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3.86%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수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전일 주총 이후 다시 한번 재료 소멸로 인해서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놓고 이런저런 노이즈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한가까지 밀려났는데요.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 삼천당 제약이 시장을 또 상당히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뭐 이 기대감과 그다음에 막상 나온 실체의 괴리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롭게 이 미국 시장에다가 제네릭을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막상 이제 결과를 까보니까 약 1,500억 정도 규모의 마일스톤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삼천당 제약이 막 이야기를 해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감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단위 계약을 또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 20조를 넘보던 기업이 삼천당 제약이었고 코스닥 1등까지 치고 간 기업이 바로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갔었던 이유가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 제네릭에 대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왔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제네릭에 대해서 뭐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조단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제 퍼뜨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너무나도 크게 뛰어오르게 만드는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뿐만 아니라 유럽 글로벌 제약사하고도 뭐 11개국 독점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그만큼의 기대감을 가져가고서 삼천당 제약이 뭐 불과 약 1월까지는 20만 원 정도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120만 원까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막상 뭐 까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약이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었다. 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일주일 정도 전에 또 이제 2,500억 정도 규모의 블록딜 공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떤 블록딜이냐. 지금 이 대표로 있는 전인석 대표가 2,500억 규모의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게 예전에 이제 회사 주식을 증여받을 때에 대한 세금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걸로 세금 납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사실 블록딜을 한다라고 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데 요게 이제 세금 내는 데 쓴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당연하게도 좋게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삼천당 제약이 이 터진 계약은 결론적으로는 이 마일스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실망감을 완전하게 발현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켜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뭐 신규 접근은 당연하게도 뭐 자제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조금 올라오셨던 분들은 지금 워낙에 이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리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대응을 하기 위해서든 혹은 뭐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뭐 고점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손실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이제 옳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려 하한가까지 떨어지고 이제 풀리질 않고 있죠. 정말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면요. 네. 코스닥 삼천당 제약 하한가까지 떨어졌고 2차 전지주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중 저점까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1050선, 와, 이것도 좀 간당간당하고요. 네. 퍼센트로 따지자면 무려 4.7%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와, 이거 조금 전에 코스피도 경우에는 4% 넘게 빠지기도 했거든요. 네. 장 초반에 나왔던 5,058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이었죠. 현재 5,070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면 다시 장중 저점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도 낙폭을 줄여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남아있는 시간 동안 대응 전략을 잘 상세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에는 김선식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던 우주항공으로 가볼까요? 대표 종목입니다. 세트레가이 살펴보죠. 세트레가이 매수 가격은 19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비중이 15%인데요. 네.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죠. 세트레가이 현재는 16만 원입니다. 19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상당히 이미 높아진 가격에서 들어오신 거죠. 15% 비중인데 지금 오늘 크게 떨어진 김에 추가 매수를 더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무려 거의 10%가 밀리고 있거든요. 일단 16만 원 그 밑에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자, 세트레가이 과연 여기서 담는 게 좋은 방법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트레가입니다. 참 많이 올라온 우주항공 대표주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자체 이제 펀더멘탈도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트랙 I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X의 로켓에 이제 또 실려서 이제 또 발사되는 이 위성에 대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이 30cm급 해상도 수준에서는 또 이제 가장 최고 수준으로 장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이제 기술력도 조금 확고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과의 수직 계열화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그룹에 편입이 된 이후에 공동 개발을 해 왔었던 이제 군집 위성 프로젝트들이 올해부터 또 이제 발사되고 운영되는 단계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트랙 I가 위성의 본체 그리고 이제 탑재체를 담당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룹사 물량을 독식을 하기 때문에 수주 잔고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다. 즉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결국 지금 세트랙 I는 현재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최근의 상승은 이러한 이제 뭐 펀더멘탈이 너무나도 튼튼하고 기업 상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 때문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우주항공 쪽이 일제히 초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졌었죠. 그러면서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상승은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이 우주항공 쪽들이 일제히 다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도 같이 상승이 나왔었던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우주항공 쪽이 추가적인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또 이제 시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하고, 한 차례 정도는 더 뛰어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바로 무언가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하고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거죠. 지금 세트랙 I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고가에서 지금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고 추세가 약간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할 시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열린 구간이 약 122선 근처 구간까지 12만 원 후반대까지는 열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 조절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시점인 거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현재 구간에서 확실하게 반등하는 그림 정도는 나와줘야 20만 원 박스권 상단까지의 흐름을 노리고서 추가 매수든 혹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지켜보고서 수익 손실 만회를 하던 이러한 전략을 노릴 수가 있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일단은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페이스X의 상장이 6월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차례 정도는 더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간에서 현재 구간을 깨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만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테마성이 형성이 되고서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쪽에서 또 이제 이 종목이 또 완전하게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테마성이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고서 차익 실현이 나온 시점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수익을 바로 크게 본다라기보다는 손실 만회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항공 대표주죠. 세트랙 I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제 정규장 네. 시간은 1시간가량 남아있는데요. 와, 정말 3월 마지막까지도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쉽지 않네요, 정말.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가 낙폭을 좀 줄여내는 흐름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줄여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현재는 5,100
100포인트 다시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060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마지막 거래일인데 아무쪼록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랭킹쇼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